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주부로 지내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사업에 힘을 쏟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정말 묵묵히 참고 살아왔는데요. 벌레들은 남편과 어머니에게 많이 할 말이 있었지만 참았고 그 분노를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토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아주 복잡하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스스로 가진 것 없이 큰 소리치던 남편이요. 결혼 생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에게 미련을 품고 자녀를 키우자는데 그런 부탁을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밖에서 돈을 벌다가 집에 오면 할 일을 다 해내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면서 완벽하게 살아가는데 당신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양심이 없는 건가요? 남편은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성욕이 줄어들고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말했던 것이에요. 지금 저는 아픈데 자녀를 잘 돌볼 수 없다고 해서 당신에게 몇 번 맡겼는데 그게 억울해요. 왜 나에게 대단한 일을 시켜서 그렇게 느꼈는지요? 한 번 등원시키고 또 한 번 하원시켜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상태는 보통이에요. 수술 후 걷기도 힘들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양심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그러는 건지요? 저는 아기를 키워야 할 것 같은데 남편에게 울음을 터뜨려 버리더군요. 남편은 이상한 표정 지으며 꾸물거리던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의 엉덩이를 첩으로 놓아주었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더 당황해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어머님께 말을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40세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엉덩이를 토닥여주는 모습은 곤란스럽네요. 그렇게 신나게 왜 사람이 저하고 줏대가 없나 보니 이제 보니 내가 싹 다 잘못했네. 어른에게 애를 맡겨야 하는데 사실 잘 되어서 엄마한테 아직도 일러 바치는 어린애한테 같은 애를 맡겨놨으니 이렇게 불만이 많군요. 걸그적거리니까 비켜. 그렇게 툭 치고 나가는 제 등 뒤에 대고 남편은 엄청 씩씩거렸고 저는 몇 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아픈 몸까지 정말 배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말만 따라 은근한 마마거이라 툭하면 엄마한테 일러댔고 이때도 그나마 나아진 거지. 그 전에는 자기 엄마 옆에서 팔짱 끼고 저를 지켜봤었어요. 애를 낳을 때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왔었네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남편이 제게 먹으라고 사온 햄버거를 따로 먹어버리기도 하셨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며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저를 제 친정어머니가 안타까워 하실 때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 봐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육아를 하며 어려운 날들을 보낼 때도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한 부모 가정이 마냥 행동하셨어요. 이에 대해 다투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제 어미아르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주 전화가 왔을 때 찾으셨어요. 명준이가 외부에서 일하고 고생하는데 하나라도 맛있는 음식을 해 드시면서 다툴 생각을 못하고 왜 싸움을 부린다고 하셨어요. 이래서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곰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다고 하나보다 너는 내가 남자를 길들일 줄은 몰라 너같이 하면 남자들이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야. 어머니는 전화해서 이렇게 재석이나 긁어대시고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 집에 들이닥치시기도 하셨나봐. 아무래도 우리 손주, 우리 귀한 민호가 니네가 싸우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싶다. 이 할미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가서 우리 민호를 달래주고 좀 놀아주고 그래야겠다. 나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 뭐 어디를 가느냐? 그게 왜 그리 급한 일이냐고. 시은이가 간다는데 난리야? 나중에 해결하자. 미로 어머니는 매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무가내로 행동하셨고 당당하게 밥 달라고 하시고 자고 갔다 하시고 뭘 알아보라고 또는 뭘 해보라고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지요. 술 한 잔을 입에 대지 않고도 살아가는데도 늘 체하고 소갈이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여러 가지 염증에 시달렸어요.
남편은 원가에 휴가마다 어머니를 함께 불러들여 다녀야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시녀처럼 끌려다니며 어릴 때의 모욕을 겪었어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원했고 나중에는 제가 직장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됐던 것은 아마 그때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저에게조차 남편은 시비를 걸었고 돈을 못 벌어온다고 은근히 타박을 했던 것 때문이에요. 이날도 바늘을 업고 싸우는 저에게 남편이 곧장 사과를 했지만 저는 회복하자마자 바로 일에 착수했답니다. 그리하여 몇 달 지나 한 1년 정도 되니까 점점 일에 익숙해졌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는데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어요. 이쯤 되니 어머니와 남편 둘 다 저에게 뭐라고 시비를 걸 수 없게 됐답니다. 전 아주 당당하게 일이라고 말했거든요. 나는 일하느라 시간을 못 빼니까 당신이 민호를 데리고 어머니랑 여행 다녀와. 내가 거기에 왜 따라가야 되는데? 쏘가 억지로 내서 월급 손해본다면 어머니가 내주실 거예요. 그럼 내주시라고 하고 따라간다고 얼마 주실 건지 합의해서 알았지? 일정이 결정되자 어머니는 자기가 부르고 싶을 때마다 저를 끌고 다닐 수 없게 됐고요. 차츰 제가 돈을 안정되게 벌기 시작하니 남편도 점점 눈치를 보더군요. 급기야 남편은 좀 시간이 지나서 혼자 대책 없는 일을 연이어 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더더욱 남편과 어머니는 저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물론 세상이 같진 않고 아주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처해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정말 어리석었어요. 몇 년 동안 그들에게 그렇게 시달렸으면 더욱 사방을 경계해야 했는데 왜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그때 남편이 말하는 창업을 도와주지 않았어야 했어요. 여보, 너 진짜 이번에는 이 사업을 잘 해보고 싶어.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 당신도 이쪽 흐름을 잘 알잖아. 나도 잘 알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해보죠. 중간에 맞닥뜨리는 어려움도 없고 오래 둘이서 힘을 합치면 진짜 금방 안정시킬 수 있을 거야. 이때 남편이 밤낮으로 설득하고 갑자기 집안일이나 아이 돌봄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자취를 하며 나를 잊지 않고 깨우쳐주던 어머니도 방문하는 빈도를 줄이셨어요. 아마 아들이 며느리에게 바짝 엎드리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본인도 쉽게 못 갔던 것 같아요. 사실 기술만 가지고 있고 실무적인 능력은 없었던 남편의 힘이 필요했고 남편이 일정한 보수를 준다고 하니 제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컸던 저에게는 남편이 갑자기 180도 변해 순순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 다시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창업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가까이서 밀착해보는 남편의 일 능력은 또 다르게 보이더군요. 기술은 있지만 너무 답답하고 고지식하며 거래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를 제대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번이나 훈계를 하고 사고 친 일들을 수습해주며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주눅이 들어있고 그냥 그렇게만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재벌은 걔 못 주는 거죠? 또 제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고 결국 저는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답니다. 민우, 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그쪽에 똑똑한지 몰라도 너 그렇게나 해야겠니? 신랑을 무시하고 잡아먹으려 하면 안 돼. 아이가 너무 기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잡혀 살라는 게 아니야? 아이를 공부시키고 대학에 보내고 먹여 키운 거 아니야? 일찍 결혼해서 여자가 혼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겠지. 그런데 어머니는 또 그 익숙한 옛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짜증났어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일방적으로 자르고 그런데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났나 봐. 그래서 남편이 나를 불러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당시에는 엄마한테 조금 버릇없이 얘기했다고 생각한지 엄마가 많이 상해했다면서 말이에요. 내가 현재 당신의 지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지만 그걸 고마워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당신과 나 둘 다 잘 살길 바래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전 여기서 남편의 말도 잘라버렸어요. 당신이 되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참 이상했어요. 왜 둘 사이에 있던 일을 자꾸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는 거고, 이게 어딘가 부부가 되어가기만 한다는 거지? 당신이 부탁한 대로 일해주고 있고, 우리는 엄연히 동업자예요. 왜 직장에서 생긴 문제를 엄마에게 가서 다 일러놓으세요? 당신 엄마만 있고 나는 없어. 우리 엄마를 한번 나서게, 한번 판을 깔아봐. 안 그래도 거래처를 쫓아다니느라 머리가 아파.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각자 회사에 들어가려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라. 크게 쐐기를 박아버린 것 같은 제 남편이 매우 불만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둘 다 바빠서 민욱을 돌보기 어려워 어른들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했으면 왜 그냥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난감했어요. 제게도 갑작스러운 스케줄이 늘어난 게 맞아요. 사무실을 확장했기에 교육도 많이 잡고 영업 관련 미팅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가 아파져서 병원에 데려갈 일도 생겼었거든요. 진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가 잠시 오셨고 그때 저도 강요당했어요. 하지만 곧 그 뒤로 어머니는 여기서 떠나시고 우리 엄마가 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일 처리를 아주 잘해서 제 살림각 부분을 비판하고 저와 계속 싸우려 들었거든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뭘 먹고 살고 있니? 바쁘다고 바로 밥도 없이만 하면 신랑도 제대로 건강해야지. 자식도 먹여야지. 그러며 냉장고를 다 뒤져보시고 제가 없는 사이에는 침실이나 다 열어보시고 이전보다 더 하셨어요. 적극적인 시부모는 영원히 그 모든 것이 남편이 원하시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 같아요. 대놓고 마련하고 참고 있는 도중에 곧바로 남편을 불러서 경고했거든요. 나는 어머니에게 민호를 맡기지 않겠어. 우리 엄마에게 맡길 거니까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저녁에 당신을 모시러 오셨어요.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오물점이라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본인이도 자신의 엄마가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퍼즐을 하고 있었던 걸 보니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아이가 옆에서 오징어를 주워 먹으려다가 등뼈를 세게 얻어맞은 상황도 있었고 아무튼 남편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아군인 엄마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나름의 경쟁이 남편에게 있었고 그를 비겁하게 다루고자 엄마를 사용하려고 했군요. 하지만 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성취할 능력이 더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를 품었고 일주일이 지난 후 우리 어머니가 와주게 되었어요. 사실 어머니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끼리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나가는 게 좋겠지만 어머니도 너희들만큼 잘 지낼 자신은 없어. 황혼시대 육아 같은 걸 하는 거 아니라고 거절했겠죠?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만 나빠져도 정말 귀찮아질 텐데요. 선주도 결국 자신의 엄마와 아빠가 최고라고 말하자 나는 몸만 축나고 마음만 심하게 상할 것 같았다.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엄마, 저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인데 왜 사이가 나빠질까요?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업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 엄마 없이는 맡길 곳이 없어요. 죽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제 아이를 맡기는 건 망설여질 거예요. 엄마는 이 말에 한 번 더 움찔하셨지만 결국 상황을 받아들이셨다. 하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제 생각대로라면 우리 엄마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맞다. 실제로 우리 엄마는 정말 할 만한 일을 하신 것뿐이다. 그때도 엄마가 희진아, 강서방, 원래 그렇게 말을 딱딱하게 하는 건가? 라며 혼자 일찍 밥을 먹으러 들어왔길래 내가 차려준다고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한사코 라면을 끓여 먹었다. 뭐야, 암튼.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고 어른이 있는데 혼자 끓여 먹더라고. 나한테 같이 드시겠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말이야.
자기 아들내미 봐주겠다고 와 있는 장모님한테 너무 냉랭하게 대해요. 이 말을 듣고 저도 처음엔 화가 났었지만 그래도 본래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장모님이나 사위가 서로 불편한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제가 어머님에게 경의를 표했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해 제게 이렇게 했다는 듯하게 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일터에서는 최대한 눈에 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 부분을 참을 수 없고 가만두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공개적으로 대립해 싸우게 되었어요. 그날 토요일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늦게까지 잤었는데 거실에서 소음이 나서 일어나 보니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어요. 휴일이지만 이렇게 계속 피곤한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좀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장모님 눈에는 정말 힘들어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런 대화가 여기까지 들려와서 놀랐어요. 엄마는 엄마다운 엄격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네, 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잔소리라니, 아니 막말로 내가 내 어머니니까 다른 어른에게 잔소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느냐고 말하고 있어? 지금 내가 민우에게 과자나 라면 같은 것들 다 주고 있으니까 주지 말라고 한 건데요. 그런 말에 일일이 잔소리라고 들으면 내가 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기에서 저도 약간 움찔한 것은 엄마가 실제로 예민하신 것 같아서 자잘한 말씀이 많습니다. 다른 저랑도 부딪힐 때가 있는데 남편이랑은 더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중재자 쪽으로 가기로 하고 새삼 이런 상황에 있는 게 힘들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를 알기 때문에 적어도 엄마 편만 들고 배우자를 밖으로 밀어내는 남편처럼 되기 싫어서 이번에는 남편의 손을 잡아줬어요. 당신이 기분 나쁘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진정해.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 거야. 일단은 들어가서 쉬세요. 엄마도 그런 건 나를 통해 말할 테니까 나는요. 사람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둘 다 좀 예민한 날이에요. 이렇게 헐렁하게 수습을 한 후 엄마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서 너무 서운해 하셨어요. 결국 선잠도 깨고 엄마를 달래고 애를 안아주다 보니 기분이 상한 채로 들어가 버린 남편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제게는 쉬는 게 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양쪽을 신경 쓰느라 버거워질 거라 생각할 만도 했지만 어머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다시 굴려봐도 그건 아니었어요. 암만 힘들어도 그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했고 둘이 잘 지내게끔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 봤어요. 엄마는 가운데서 제가 불편할까봐 많이 맞추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이 인간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결국 저도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어요. 당시에는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엄마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네 란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엄마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알아. 당신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가운데에서 진짜 노력했어. 근데 듣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억울했겠네. 당신이 아이의 민을 씻기고 머리도 안 말리고 재웠다며. 그러니 아이가 감기 걸려서 아파하고 다음날 여러분은 떡하니 회사에 가버리면 그 뒤치다꺼리를 결국 우리 엄마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소아과에 데리고 다니고 열이 나는 일까지? 약 먹이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우리 엄마도 일정이 있는 사람인데 애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신의 애들이고 소아과 다니고 불침번 서면서 양말일 거냐고. 이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딱 들어만 봐도 누구 잘못인지 각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아버지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싸움이 커지게 됐고 남편은 여기서 정말 하면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저도 엄마도 일순간에 할 말을 잃고 동시에 남편을 쏘아봤어요. 장모님 자꾸 힘들다 하시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계속 들어줄 테니까 돈을 다 드렸는데도 말하겠다고 부탁했잖아요. 왜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나요? 장모님은 제게 모두 이야기하시면서 왜 저는 입 다물어야 하는지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 한 후에 친정 엄마가 조용히 그러셨죠. 막말로 니네가 돌봐달라 했고 민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애를 방치하고 기르게 생겼다고 했죠. 아직도 돈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진짜. 아니면 공짜로 맡기려고 했어?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민우 챙기느라 일주일에 월급이 줄어들었어. 그럼 그것을 어떻게 메꿔야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 같아. 부르라 하니 나도 마찬가지로 강서방을 싫어해서 마주치기 싫은 마음이에요. 엄마는 단단하게 기분이 상하셨고 저는 정말로 사면초가래죠. 그리고 며칠 뒤에 모든 것이 다 덮여버릴 큰 사건이 터져버렸으니 솔직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불타오를 것 같아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요. 제가 그 상황에 있어야 했고 그걸 내 눈으로 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마음이 갈리죠. 아무것도 모르고 외근을 나가서 바쁘게 뛰어다니다 중에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급히 정형외과로 모셔가야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은 아마도 모르셨을 거예요. 장모님이 무릎이 아파서. 하지만 원래 안 좋으셨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진짜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아무튼 나 지금 나와 있는 김에 엄마를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그 거래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해. 필요한 건 다 수습해 놨으니까. 이 말을 하면서 가는 중에도 너무 정이 떨어졌고 우리 엄마가 아픈 거에 젖다구로 반응하는 남편이 너무 진저리가 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생각보다 많이 아프셨고 CT도 찍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꽤 걸렸어요. 당연히 돈은 돈대로 들었고 엄마에 대한 걱정만 한가득하면서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고 애랑 집에 터벅터벅 들어왔는데요.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도련님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대체 얼마나 돈을 쓴 거야? 아니 30만 원이 넘잖아. 정형외과 모시고 가서 뭘 대단한 걸 했는데 그렇게 카드를 찍찍 긋고 다니네. 영수증 좀 이리 내놔봐. 나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진짜 자기 엄마한테만 너무 겁없이 몰수도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지불한 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며 세세하게 따져봐야겠으니 영수증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전 기가 막혀서 내역을 보여주고 있었던데 봐주다가 어디 다친 건지 불편해지셨다고 빠르게 받아쳤어요. 당시에는 너무 선납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엄마께서 힘드셔서 병원에 가신 건데 돈이 아까워요. 3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고 어른이 아파서 그에 맞춰 나간 돈인데 왜 그러시는 건지요? 남편은 거기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그 애를 보다가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고 큰 문제냐고. 그렇게 힘드시면 그만두시라고 해야 할 텐데 나중에는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건지 생각 좀 해야지.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바로 다 날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너도 돈을 벌려고 지금 요새 하는 거니? 여기서 나는 조금씩 눈에 핏줄이 새어가며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내 나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어. 몇 달간 용돈을 들여다보니까 답이 나오네.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해야 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오는 게 낫겠어. 엄마가 뭘 푼돈 달라고 한 적 있냐? 너가 제일 잘할 거 아냐? 장모님 병실에는 그냥 용돈 선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런 것까지 다 바라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 나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어머니가 오시는 건 결코 안 된다며 둘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너무 기이하게도 그 정도에서 어머니께서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남편이 불렀다는 게 보이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 타이밍에 우리 엄마도 없이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 오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갑자기 마구 두드리며 여러 가지를 요구하신 후 들어오셨고 들어오자마자 나를 쏘아보시며 자의식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 남편과 저가 서로 씩씩대고 있다는 걸 보고 싸웠느냐고 물으신 후 또한 매우 창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도 아드님이 맞는다고 생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다투는 게 옳은 것인지 의심하시고 틀려 먹었다고 생각하시며 제 엄마가 이래야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불나는 걸 억제하고 아무것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내가 비누를 보러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봐. 민우도 잘 지냈을 거야? 사돈은 병이 약해져가고 병원을 다니며 자식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야. 내가 언제 10,000원 한 장 달라고 이런 소리를 했겠어. 어린이를 돌보는 것처럼 왜 그렇게 요새 돈을 벌면서 털어먹으려는 거야? 전 여기서 완전히 이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따지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소리 지를 수밖에 없이 외쳤네요. 어머니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엄마는 병원을 한 번이나 다녀온 것 같고 진짜로 죽을 때까지 속을 비워야 마음이 한결 편할 거예요. 저와 어머니 사이의 대화가 고조되어 갈 때 남편은 여기서 다시 싸울 것 같지 않은 듯 느낌을 받아서 엄마를 당부로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자 내 아들이 수상한 언행을 하더군요. 우리 시어머니 앞에 청소하게 앉아서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면서 사과를 계속 거듭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사과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별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 그녀의 얼굴 표정이 어색하게 변해 있었다. 무엇인가 이상한 침묵이 계속되어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다 싶어서 어린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듣고 나니 정말 누군가 역정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만약 아이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때의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이것까지 알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같아요. 엄마를 모셔 병원에 가는 중에 CT를 찍고 알아보던 중에 아들은 별말 없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오셔서 병원 얘기를 하니 자신도 입을 열었어요. 일단 이것은 이상했던 거예요.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를 밀어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하였고 외할머니가 아파해 병원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디론가 가서 나타나지 않았으니 병원에는 엄마와 함께만 있었고 이제는 나누던 중에 뒤늦게 친할머니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얼굴을 보니 생각이 났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욱 기묘하고 답을 찾기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어머니와 남편은 둘 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아마 남편도 모르고 있던 것이 저와 똑같았을 거예요. 민우야, 그러니까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밀어서 넘어진 거거든. 그래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이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하려는 찰나 어머니가 잽싸게 말을 빼둬서 선수 치시는 거거든. 그 권리적인 말이야. 프란스럽게 돌아다니고 난리 부르스를 치길래 좀 비키라고 했거든. 내가 별것도 아닌 그냥 이렇게 손등으로 쓱 쳤는데 아이고 너희 엄마가 중심을 못 잡은 거지?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미워서 계속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밀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70도 만되지도 않았다면서 무슨 80살 먹은 할머니처럼 힘도 없고 살도 뒤룩뒤룩 쪄서 내가 비켜보라고 쓱 건드렸는데 싸지도 않고 멋대로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그거 몇 개도 안 돼. 여기 1층 계단 너도 알잖아. 그래놓고 아프다고 악을 쓰고 병원 간다고 하길래 나도 따라가 보려고 했어. 근데 집주인이 찾으니까 나도 그거 해결하러 간 거야? 그 사이에 알아서 님 엄마 데리고 갔다 온 거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진짜 여기까지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쌓인 것이 많고 하는 것만큼이 집안에 정말 내가 더 남길 게 있고 버텨야 할 게 있나 싶어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우리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서 관리해야 한다고 엄마를 밀어내기까지 한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고, 민호가 얘긴 걸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납득하지 않아서 강서방과 싸울까 봐 말하지 않았어. 민호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주 좀 보러 왔다고 하더니 비켜보라고 했어요. 제 아들 집이라고 하더니 자기가 비번 먼저 누르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쟤는 번호를 바꿨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다 몸이 잘못 부딪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민폐를 끼치는 게 맞겠지만 땡땡하게 몸을 버티고 있고 내가 가도 비켜주지 않고 멀뚱해서 있다가 쓱 밀었으니까 그냥 말이에요. 계단 한층 정도라면 그래도 아무리 봐도 어떡하겠어요. 일부러 다치게 밀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정말 내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부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대충 상황이 그려졌으니까요. 어머니가 오기 부려서 욕심부리고 버티다가 엄마가 밀려져서 떨어져 나간 건데 그래서 다치고 정형외과를 갔고 그걸 또 치료비가 아깝다고 악을 쓰는 내 남편이라는 작자하며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눈에 불이 켜지듯 악이 올라와 있는 제 모습을 빠르게 파악한 남편은 이 분위기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건지 재빨리 우리 엄마에게 수습을 하더군요네. 장모님 많이 다치셨어요.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실 텐데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더 이상 이런 요지경을 견디기 힘들었고요.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 다 알고 같이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면 집에 가라고 했다. 그런데 컴플레이닝 하는 어머니를 데리러 가는 사이에 남편에게 크게 경고했다. 어머니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그런 빈자리 낼 수 있어? 오늘 상황 넘어가면 당연히 어머니 댁에 안 가겠어.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 그런 일 하지 말아 달라고 난 있지 않을 거야. 이해하고 있겠지? 그래서 남편은 끄덕이더니 제 말을 알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엄마가 봐도 됐다고 결론이 났고 그 이후로는 용돈 주고 이런 건 남편에게 받을 건데. 딴지를 걸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인 건 일단 엄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가게를 쉬고 애를 보려고 했더니 엄마가 구질구질 괜찮다며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예 못 걷는 것도 아니고 삐걱거리는 정도고 필요한 치료도 다 받았으니 이제 집에서 해주는 거 말고는 없겠죠.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더 지루해서 미루다가 되려고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엄마는 전혀 문제 없다며 계속 보내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 지났을까 일을 계속하던 중에 집에 들려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바쁘게 뛰어가다 보니요. 꼭 놓치는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잠시 들렸다가 온 것뿐이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곧이어 뛰어나온 내 아들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모르겠어요. 민우야, 너 왜 어린이집에서 왔어? 누가 데리고 온 거야? 그랬는데 곧장 거실 소파 위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한테 그리고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전달했는데 내가 데리고 왔다. 뭐 불만이 있냐? 표정이 왜 그러냐?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되게 화가 나 보였어요. 울음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본인이야말로 이상한 돈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민우를 데려오셨어요? 저희 엄마가 하원시키기로 하셨는데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드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네 집트라 들지 말라고 한 제가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얘야, 내 손주를 왜 내가 못 보게 만드냐? 너는 내 새끼기만 해. 내 새끼기도 해. 내 아들 핏줄이라 내가 보겠다는데 내가 뭔데 오라 마라 연을 끝내만에 건방지게 짓거리여. 내가 뭔데 나랑 내 새끼를 못 보게 하냐고? 저는 너무 열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어찌됐든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매우 기막힌 대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사실 장모님만 잘못이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우리 엄마가 그때 잘못을 저질렀긴 했지만 여전히 당신도 화를 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게 아닐 것 같아요. 상호 양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장모님과 함께 있어서 여기에 제대로 적응해오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는 돈을 받지 않고 믿어주며 봐주겠다고 말했잖아요.
엄마가 왔으니까 감사히 생각하고 민우를 맡겨줄게요. 다시 이를 끌어입고 다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내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되어 단절되었고 인간과는 정말 아니야라는 확신이 크게 들었어요. 지금은 오늘 내가 엄마 가신다고 전할 테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은 빨리 여기로 와서 남은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남편을 도와주고 시간을 내어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 않았으니 그냥 안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급기와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서 제 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보지도 않더니 시어머님이 쓰실 방 정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쉬던 서재방을 이재진의 엄마가 쓰게 할 생각이었는지 아무 느낌 없이 둘이 거실에서 밥을 먹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들락거리면서 많은 예시들이 떠올라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그랬고 애를 낳고 나서도 더 심해졌고 제가 돈을 벌지 못하고 안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더 갑질이 심했으며 제 형편이 나아진 뒤에도 틈만 나면 저를 압박하려 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반드시 따라다녔고 제가 잡히지 않아 한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뿐이에요. 이러한 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아침에 제 방을 두드리고 남아보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이재진의 엄마와 잘 호흡을 맞추려던 민우와 넷에서 잘 지내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곁들이는 말은 참 재밌었어요. 사실 내가 처음부터 민우와 파주고 있는데 엄마가 드나들지 않았다면 정신이 나갈 정도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너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 좀 해봐라. 그 말을 무시하고 저는 안방에서 정리해둔 캐리어를 들고 나왔어요. 애도 끝나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캐리어를 최선으로 끌고 질주하듯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과의 일 또한 끝내고 현재는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남편이 유지하던 거래처들도 저와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레 제 편으로 넘어왔어요. 남편과 했던 거래 중이었던 분들은 제가 대신해서 이어갈 수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는 이혼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하여 사무적인 일에 아예 모르는 멍청이 남편은 모든 것을 저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와중에 남편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는 등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것에 대해 논쟁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야 평생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엄마가 말했어요. 상황이 불쌍하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초조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시어머니 역을 하는 척하고 계셨어요. 내가 떠난다면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찾아와 얼굴을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며 앉았는데 아이 곁에서 술을 마시는 분이 어디에서 이름을 올렸느냐고 물었기에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제게는 후회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남편과 함께 창업을 하기 전에 떠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지역성 이혼을 결정해 후회하는 정도만 있네요. 만약 여성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남성 작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을 그을 수 있지만 자기 엄마와의 관계를 끊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과 같이 복 없는 우리 남편과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제 엄마에 매달려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모두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모두가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